어제 저희 채널A 워싱턴 특파원이 단독 보도한 내용도 오늘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동아일보도 보도를 하고 있네요. 미국이 북한의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ICBM과 이동식 발사 차량을 조립 완성하고 시험 운행하는 모습을 미 당국이 포착했다는 소식을 저희 채널A와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북한은 전 세계가 금지한 ICBM 미사일까지 지금 시험 운행하는 것을 포착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험 발사하고 있겠죠. 시험 발사가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언제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김여정 부부장 담화 속에서 통신선을 차단한 것은 1단계 행동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죠. 그럼 그 다음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일지 모르겠지만 통일부에서 어제 즉각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논란 속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던 두 단체를 고발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북한이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의 일정대로 어쨌든 긴장을 계속 끌어올려서 반대로 이제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게 지금 미국 정부 당국의 판단인 거고 그렇다면 언제든 시험 발사를 통해서 긴장감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논란은 북한은 이렇게 ICBM까지 발사를 하려 하는데 여권에서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선언했던 것을 국회 비준까지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마련,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미국 윌슨 센터 한국역사 공공정책센터장 질리, 북한은 한국이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6.15 선언이라는 이정표 20주년을 앞두고 한국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상대의 심리를 조작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박지원 대변인, 우리가 이렇게 판문점 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 판문점 선언을 과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을 해야겠어요. ICBM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단을 지금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 가스라이팅을 좀 전에 그 설명 주신 것처럼 상대 심리를 조작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저러한 말이나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뭔가 급해서 미국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요구를 과대하게 들어주거나 이런 걸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금과 옥조처럼 판문점 선언에서 있었던 의미를 그다음에 그 조항들을 굉장히 지키려 하고 있지만 북한 벌써 많이 봤잖아요. GP에서 총 사격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도발 있었고 지금 또 보이는 것처럼 ICBM 시험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듯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만 지금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합의서에 대해서 굉장히 얽매여 있고 지키려 하고 있지 북한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그거는 저 멀리 역사 속에 있었던 나머지 과거의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과연 너무 거기에 얽매일 거냐 아니면 그 다음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맞춰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되느냐 판단해야 되는 시점인데 너무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고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미국 각자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단어까지 쓰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여권이 지금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든 다시 법제화하려는 것 가장 핵심은 이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부가 사정 변경에서 가장 첫 번째 꼽았던 게 판문점 선언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죠 현재까지. 그러다 보니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어떻게든 판문점 선언을 법제화하는 게 그러니까 비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약간 어색하게 적용된 지금 대북 전단을 살포를 막겠다고 이제 고발한 건데 이제 지금 여권의 목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자체를 만드는 건데 그걸 만들려면 아까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어쨌든 위협이 있을 시, 그러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인 위협이 있을 시에는 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판례를 바탕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 텐데 사실 그 위협이 어떻게 했을 때 실존하는지 참 애매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뭐 지금 여권에서는 숫자적으로 밀어붙여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헌법재판소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 단계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드는데 전 단계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번 2018년 4월 27일로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에 남북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국회에 비준을 좀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좀 여당이 또 압승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그 헌법에서도 60조 얘기하면 비준 동의안은 조약이면서도 국가 간에 돼야 되는데 이 북한이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국가가 안 되다 보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야 간의 상생과 협력의 모토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일단은 비준 동의보다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실 2년 동안 일을 안 한 거예요. 비준 동의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패널분들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법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만약에 비준 동의를 선언하고 법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면 이런 어떤 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차원에서 여당이 이제는 싸우지 말고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는데 대신에 제일 좋은 거는 싸우지 않고 정말 일하는 것인데 그 방점은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론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굴욕적인 그런 비판 아닌 비판도 들어야 되지만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남북 간에. 그래서 결과물을 이루어내야 할 시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공론화 다시 시켜서 비준 동의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